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더 풍요롭게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든든 100세 프로젝트. 오늘은 하프타임 미래연구소의 박호근 박사와 함께 인생 후반전을 알차게 채워나갈 방법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은퇴 가방 꾸리는 법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하려고 해도 내 몸이 일단 아프거나 마음이 우울하면 그 여행은 시작부터 고행이 되고 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가방이 기초가 되는 신체 건강과 정서 건강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행 갈 때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챙겨야 되는 게 상비약 아니겠습니까? 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은퇴라는 이제 긴 여행을 위해서는 더 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잘 예. 점검하는 게 필요한데요. 네.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건강 가방이 너무 무겁지 않은지 또 혹은 또 필요한 게 빠지지 않았는지 이제 함께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직장 다닐 때는 좀 나는 건강에 전혀 문제 없어 하시던 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갑자기 좀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그냥 기분 탓으로 볼 수 있나요? 이제 보통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예. 첫째는 이제 긴장의 이완이겠죠. 그동안 이제 타이트하게 또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이제 풀어지니까 이완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이제 수년간 이제 긴장 속에 살다가 이런 이제 은퇴와 동시에 이제 긴장이 풀려서 잠복에 있던 증상들이 터져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역할의 상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면서 신체 증상도 이제 함께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은퇴 가방 이제 꾸리기 전에 내 몸에 보내는 이제 작은 신호들을 좀 무시하지 말고 예.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몸을 위한 점검의 시간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몸을 위한 점검 네. 이 시간에 좀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첫 번째 몸을 위한 점검의 아이템으로 근력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연금보다 낫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력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50대부터는 이제 근육량이 이제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제 근감소증 위험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또 뒷부분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도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예. 이제 은퇴 후에 여행을 다니고 또 취미 생활을 하려고 해도 사실 하체 근력이 없어서 또 운동을 못해서 여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방 속에 헬스장에 회원권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같이 할 수 있는 스쿼트 뭐 30개를 한다든지 이제 하루에 10,000보를 걷는다든지 구체적으로 이제 근육을 저축하는 이제 근육 저축이 필요하고요. 이 근육 저축은 결국은 아주 든든한 또 우리 인생 후반전에 좋은 이제 보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건강정보 시간에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지하철 뭐 한정거 전에 버스 한정거 전에 내려서 걷는다든지 네. 또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뭐 계단을 이용해라 그런 말씀도 들었는데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정서 건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은퇴 후에 우울해지고 TV만 보며 무기력하게 지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우울감은 피할 수가 없는 건가요? 보통 이제 은퇴 블루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요. 이제 사회적인 이제 직책을 내려놨을 때 느끼는 이제 공허감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방 속에 이제 감정의 탈출구라는 것을 좀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일기를 쓴다든지 명상을 한다거나 또 이제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잘 이렇게 만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정서 건강이 무너지면 실제로 신체 건강도 함께 같이 어려움을 이제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날씨를 매일 체크하고 하는 이 습관들을 가방에 은퇴 가방에 잘 넣는 것도 하나의 그 지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나는 아직 청춘이야. 뭐 쌩쌩해. 무리하게 막 운동을 하시거나 또 활동을 한다든지 이 부분도 좀 경계를 해야겠죠. 보통 이제 과욕이라고 부르는데 이 과욕이 이제 무거운 짐을 이제 가방에 넣는 것인데요. 은퇴 후에 갑자기 이제 마라톤에 도전하신 분도 있죠. 갑자기 또 히말라야를 가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몸을 아주 혹사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부상으로 이어져서 노후 전체를 망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이제 내 몸의 한계를 좀 인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지속적으로 가능한 운동을 좀 담아서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움직인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그 육체적인 건강을 잘 체크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작년에 내가 마라톤 다 뛰었다고 해서 올해 다 뛴다는 보장은 또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퇴하면 또 밀린 잠도 실컷 자고 느긋하게 늦잠도 자고 그럴 것 같은데 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자, 사실 은퇴 후에 이제 불규칙한 생활이 이제 수면의 패턴을 이제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잠은 뇌를 청소하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시간
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방 속에 일정한 수면 루틴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낮에는 충분히 햇빛을 쬐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잘 가질 때 이건 아마 어떤 보약보다도 정서적으로 또 신체적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이름, 뭐 직함이 사라지면 공허함을 느낀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제 자존감이라는 비타민을 챙겨 먹어라라고도 이제 조언을 하십니다. 네. 어떻게 해야 이런 위축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가방 속에 작은 성취 기록들을 좀 담을 필요가 있는데요. 예. 뭐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계획했던 산책이라든지 또 새로운 요리를 성공했다든지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의 성공들을 좀 기록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여전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존감을 만들어갈 수 있고요. 또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해 가면서 나 자신을 좀 더 계속적으로 발전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주 건강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고 잦은 성취를 좀 맛봐라 네, 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또 상비약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플 때를 대비한 좀 현실적인 준비물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건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내 가족력 또 이제 복용 중인 약, 또 나에게 잘 맞는 이제 주치 정보들을 좀 정리해놓은 건강 수첩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예. 이것들 잘 이제 이 가방의 앞주머니에 넣어두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막연히 또 안 아프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아파도 당황하지 않고 준비된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안도감도 생기고 정서적으로도 또 정서적 건강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흔히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자존감 또 이 얘기를 할 때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마음의 도구를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여행 중에 비가 오거나 또 은퇴 삶에도 위기가 올 때 네. 이런 회복 탄력성을 갖는 게 좀 중요하다고. 네,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디프레스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여유가 필요하고요. 이제 가방 속에 그래서 유머 감각이나 낙관주의를 좀 담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을 웃음으로 잘 넘길 수 있고 또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정서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아주 강력한 이런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함께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가족 구성원들이 같이 건강 파트너가 되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가장 권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예.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서로의 건강을 잘 알고 있는 배우자와 함께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게 좋고 이 가방 속에서 함께 걷기라든지 서로 칭찬하기 이런 같은 공동 아이템을 좀 담을 필요가 있고요. 이제 같이 건강해지면 이제 사실 병원비도 반으로 줄고 행복은 오히려 2배로 늘어나는 네. 그런 이제 경우가 되겠죠. 상담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실 텐데요.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을 봤냐면 갑자기 뭐 크게 어렵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무엇인가 부딪혀서 허리가 어이구. 요추 1번이 부러져서 3개월 정도 요양을 해야 되는 분을 보는데 대부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사실은 우리 안에 이런 골다공증의 위험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미리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좀 알 수 있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게 준비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보게 되는데 또 주변에 보면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번에는 갑자기 그 건강검진을 받게 됐는데 아주 심각한 그런 이제 질병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분이 처음에 그것을 이렇게 당할 때는 굉장히 마음에 디프레스가 됐는데 회복되는 방법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지금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되는 또 케이스가 됐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화회복의 케이스가 된 거죠. 또 이제 한 분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몸 이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넘어지는 바람에 갈비뼈가 나가고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는 나이가 좀 들수록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좀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케이스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네. 네. 신체와 정서 건강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좀 이해가 되는데요. 네. 마무리 좀 해볼까요?
이제 건강은 이제 목적지가 아니라 사실 여행의 수단이 됩니다. 이제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또 우리가 더욱더 자유롭게 이제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방 속에 나를 아끼는 마음을 가장 먼저 담으실 필요가 있고요. 내가 건강해야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잘 지킬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오히려 또 어떤 위기가 올 수 있지 않는가를 잘 귀 기울이면서 잘 준비할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인생 후반전이 더 멋지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건강은 노후의 가장 든든한 보험이다. 우리 몸과 마음의 가방을 다시 한번 챙겨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든든 100세 프로젝트 지금까지 하프타임 미래연구소 박호근 박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